네, 자, 이번 시간은 부채입니다. 교재 104페이지부터 119페이지까지고요. 출제율은 한 70% 정도 됩니다. 특히 유동부채는 뭐 전산의 2급이나 1급에서 많이 나오는데, 전산세무 2급 가면 비유동부채, 특히 뭐 사채라든가 이런 쪽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부채의 회계 처리 출제를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총 23번 중에 16번에서 69%, 70% 가까이 출제가 됐는데, 가장 많이 나온 게 사채, 개념 및 그 다음에 할인 발행, 할증 발행, 그 다음에 유효이자율법, 요 같은 범주에 들어갑니다. 거의 뭐 7문제 정도가 나왔죠. 그래서 여기 교재 있고요. 그 다음에 퇴직급여 확정기여형이냐, 확정급여형이냐. 그러니까 뭐 DC형, DB형, 요거 이제 출제가 5문제. 이것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 교재 105페이지 보면 앞에 뭐 부채의 의의라든가 뭐 종류,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뭐 1년 기준으로 그거는 앞서 다 1급에서 배운 거고, 자, 문제로 들어가면서 바로 우발부채, 충당부채 보겠습니다. 105페이지 있죠? 우발적이다라는 말을 사회에서 많이 쓰죠. 부채도 우발부채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자, 자원이 유출이 예상되면서 발생하는 잠재적인 부채를 말하면 뭐 어쩌고저쩌고 뭐 어렵죠. 지금 이거 재판하는 장면입니다. 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피고로 회사를 상대로 해서 집단 소송 같은 게 있죠. 그런 경우에 재판을 받고 있는 경우 앞으로 재판 결과에 따라서 원고에게 손해배상을 해줘야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죠. 만약 해줘야 된다 그러면 자원의 유출, 배상금을 줘야죠. 예상되면서 발생하는 잠재적인 부채를 우발부채라 그럽니다. 그런데 이게 이길지, 재판에서 이길지 질지 몰라요. 그러니까 부채로 인식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이게 시험 문제 한번 나왔었습니다. 부채로 인식하지는 않고 주석으로, 재무제표의 한 종류죠. 우리가 이러이러한 집단소송으로 해서 재판을 가고 있고, 뭐 재판은 보통 뭐 몇 년 가기도 하니까.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이거를 우리가 손해배상금을 물어줘야 될 수도 있다. 예,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자, 이게 우발부채고요. 그 다음 충당부채라는 게 있습니다. 지난번에 현대자동차에서 전기차, 그거 배터리 화재 사고로 전부 다 교체해 줬죠. 그래서 수선 충당 또는 하자 보증, 아파트 새로 사서 들어갈 때 하자 수선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의 제기하면 변호사가 그거를 법적으로 해서 하자 보수를 받거나 또는 돈으로 받거나 그렇게 할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경우들의 요것들이 바로 충당부채. 그 다음 여러분들한테 딱 적용이 되는 건 요거죠. 퇴직급여 충당부채. 퇴직금 10년, 20년 근무해서 주려면 목돈이 나갑니다. 그러니까 몇 억씩 나가니까 요거를 회사에서 그때마다 해마다 결산시마다 충당을 해둡니다. 돈은 회사에 있지만 이거 우리 돈이 아니다. 직원들 퇴직할 때 줘야 될 돈이다. 그러면 충당부채입니다. 퇴직급여 충당부채. 자, 이거고요. 그럼 문제를 보겠습니다. 다음 중 부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자, 105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부채는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 현재 기업 실체가 부담하고 있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만약에 외상내입금이다. 외상으로 사왔다. 그럼 과거의 결과죠. 현재 갚아야 될, 자, 미래의 자원이 유출, 돈이 나가는 사용이 예상되는 의무이다. 부채에 대한 설명 맞죠? 부채의 정의를 만족하기 위해서는 금액이 반드시 확정되어야 한다. 근데 바로 앞에 우발부채 있었죠. 충당부채는 퇴직급여 충당부채는 금액이 그건 계산이 그래도 돼요. 뭐 10년 근무하면 1년치 연봉 정도 나간다는 거 다 아는데, 아까 우발부채 같은 경우는 확정 지을 수가 없죠. 물론 우발부채는 부채로 보지는 않지만 그 다음 그 수선 충당부채라든가 하자 보수 이런 거는 금액을 정확히 명시할 수는 없습니다. 예상은 되지만. 자, 그래서 확정되어야 한다면 이건 틀린 게 돼서 2번이 정답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기업 실체가 자산을 미리 인수하였거나 자산을 취득하겠다는 취소 불능 계약을 체결한 경우 현재 의무가 발생한다. 자, 이미 자산을 구입했고 하겠다는 계약서를 썼어요. 그리고 취소 불능, 이거 우리 반품 처리 안 하겠다 라고 했으면 뭐요? 그거에 대해서 갚아야 될 의무가 있죠. 자, 물건 대금을 지불해야 된단 말이에요. 외상매입금 같은 성격이 되는 거죠. 자, 부채 맞고요. 기업 실체가 현재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희생이 수반된다. 돈이 나간다 이 말입니다. 맞는 말이고요. 자, 그래서 2번이 정답이고,
자, 그 다음 2번 문제. 부채는 원칙적으로 1년을 기준으로 유동과 비유동 분류한다. 이건 뭐 앞에 전산회계 2급, 1급에서 다 배운 거고요. 일반 기업회계 기준은 단기 차입금, 매입 채무 그리고 사채를 유동부채 항목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상하죠? 요게 유동부채가 아니죠. 이거는 1년 이상 비유동 부채, 채권을 발행해서 돈을 장기간 빌리는 거죠. 그래서 2번이 옳지 않은 것 정답이 되고요. 충당부채는 과거 사건이나 거래의 결과에 의한 현재 의무로서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야 한다. 퇴직급여 충당부채. 직원 고용해서 10년 근무했으면 당연히 줘야죠. 안 그러면 이거 노동법으로 고발당합니다. 맞고요. 우발부채는 부채로 인식하지는 않는데 아까 주석으로 기재를 해둔다 그랬죠.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고요. 자, 또 이렇게 충당부채, 우발부채를 묶어서 출제도 됐습니다. 요거는 106페이지. 자, 다음은 충당부채 및 우발부채에 관한 설명이다. 잘못된 것. 자, 충당부채로 인식하기 위해서는 현재 의무가 존재해야 할 뿐 아니라, 자, 퇴직급여를 생각하세요. 또는 수선 충당부채. 자, 직원 고용해서 근무했으면 의무가 존재하고 그 의무의 이행을 위한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매우 높아야 된다. 퇴직급여 충당부채는 반드시 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하자보수 반드시 나옵니다. 하자보수 할 게 사소한 거라도. 자, 맞는 말이고요. 충당부채의 명목 금액과 현재 가치 차이가 중요한 경우에는 자, 충당부채를 줘야 될 때 하고 현재 가치하고 차이가 분명히 있겠죠. 물가가 상승하고 그러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예상되는 지출액이 현재 가치로 평가해서 적립을 해둬야 됩니다. 자, 장기적으로 뭐 갚아야 되는 그런 것도 있으니까 맞고요. 우발부채는 부채로 인식해야 한다.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재판할 때. 반드시 진다라고 보장할 수는 없죠. 부채로 인식은 하지 말고 어떻게 주석으로만 기재를 해서 마음의 준비를 만일의 경우에 해두기는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고요. 이 회사에 내가 투자를 한다, 주식을 산다 그러면 이런 주석상 이게 공시해서 네이버 금융에 가도 다 있습니다. 회사별로. 요거 반드시 표기를 해줘야 됩니다. 안 했다가 주주들이 손해봤다 하면 집단소송 들어갈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현재 의무를 이해하기 위해 소요되는 지출 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미래 사건이 발생할 것이라는 충분하고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미래 사건을 감안하여 충당부채 금액을 추정한다. 퇴직급여 생각하면 딱 맞습니다. 자, 그 다음 109페이지. 자, 유동자산 또는 유동부채가 아닌 것. 자, 요거 109페이지. 자, 우선 기업이 정상적인 영업 중에 내에 실현될 것으로 예상되거나 판매 목적 또는 소비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 자, 판매 목적 또는 소비 목적으로 보유한다 그러면 유동자산 맞죠? 재고자산도 들어가고 당좌자산도 들어가고. 자,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상환하여야 하는 단기 차입금 등의 부채는 유동부채가 맞죠? 보고기간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상환기일이 도래하더라도 기존이 차입 약정에 따라 보고기간 종료일부터 1년, 뭐 결산일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1년을 초과하여 상환할 수 있고 기업이 그러한 의도가 있는 경우의 차입금. 자, 이거 문제가 길어서 잘 봐야 됩니다. 자, 1년을 초과하여 상환할 수도 있고 하면 이거 부채. 유동부채 같아요? 아니죠. 1년을 초과하여 상환하게 되면 비유동부채 뭐예요? 장기 차입금이죠. 1년 이내면 단기 차입금인데 1년 이상이면 장기 차입금이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비유동부채가 돼요.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유동부채가 아닌 것 했으니까. 사용이 제한이 없는 현금이 현금성 자산, 이거 당좌자산, 유동자산이죠. 자, 고요. 자, 이제 오늘 이 시간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전산회계 1급에서 다뤘지만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이해가 안 되고. 자, 그래서 이번 시간은 요 사채가 아마 요거는 처음부터 다시 강의를 하겠습니다. 1급에서 했던 내용이지만. 자, 우리나라는 이 회사에서 채권을 발행하는데 유효이자율법 요거를 적용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액면이자율하고 시장이자율. 자, 채권의 액면이자율 연 10%다. 근데 시중 금리가 막 올랐어요. 그래서 금리가 올라가지고 인플레이션이 벌어지면 시장의 이율이 올라가죠. 자,
시장 이자율이 12%다. 그럼 이 채권 안 사죠. 이 채권에 있는 액면에 있는 이자가 10%고 시중 금리가 12%면 당연히 은행에 적금을 들지 이 채권을 사겠어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 이 시장 이자율을 유효 이자율이라 그럽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시장 이자율이란 자본시장에서 자본시장에서 자금의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이루는 점에서 결정되는 이자율을 말하는 거고, 일반적으로 사채 발행 당시 시장 이자율을 유효 이자율이라고 하는데, 이는 사채의 발행가액과 사채의 미래 현금 흐름이 현재 가치를 일치시켜주는 이자율이다. 이 유효 이자율은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사채의 투자로서 얻으려고 하는 기대 수익률을 의미한다. 자,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사채 채권을 싸게 발행합니다. 그러면 요 이자에다가 시장 이자율, 유효 이자율보다도 차이 금액 2%를 보충해 드릴게요. 그래서 보충해 주는 게 싸게 발행하면, 자, 다음 그림에 나와 있는 거 보면서 설명을 할게요. 여러분 중에 혹시 회계를 전공으로 대학 가면 교재 뒷면에 보면 유효 이자율표라고 쫙 있습니다. 시장 이자율, 액면 이자율 이렇게 차이가 있을 때 그 유효 이자율 이런 식으로 딱 표시가 되는 게 나옵니다. 소수점 막 한 10자리까지 나와요. 자, 여기 보시면 사채 액면 금액에는 10% 액면 이자율이 있어요. 연 10%. 사채 요 채권은 한 장에 100만 원짜리입니다. 액면 금액. 이자 지급일은 매년 12월 31일 지급하고 만기일은 14, 15, 16가 3년짜리고 사채를 얼마에 발행하냐면 95만 1,963원에 발행을 해요. 자, 유효 이자율이 12%인 경우 사채 이자 비용을 계산하고 분개해보자 이렇게 하는 문제가 있죠. 교재 112페이지에. 자, 그러면 여기서 봅시다. 요 사채 채권을 산 사람은 액면 이자율이 별로야. 그런데 10%는 일단 받고 나머지 이 사채는 100만 원짜리인데 100만 원을 다 안 주고 사요. 얼마에 사느냐? 95만 1,963원. 유효이자율 12%를 적용해서 현재 가치로 환산을 해보니까 요 정도 싸게 발행해야 된다. 요 금액에 발행합니다. 그러면 이걸 뭐라 그러냐? 할인 발행이라 그럽니다. 그러면 나중에 4년 됐어. 자, 이제 기간 만기가 됐어요. 자, 이 채권 갖다 드릴게. 다시 돈 줘요. 그리고 돈은 얼마를 받냐? 100만 원을 받습니다. 그러면 100만 원 마이너스 95만 1,963원 빼면 그 금액이 얼마? 48,037원. 그러니까 요 사채를 산 투자자 입장에서는 자, 매년 이자 10%씩 해서 30만 원 먹고요. 그 다음에 100만 원짜리 사채를 요 95만 1,963원에 샀었고 돌려받을 때는 100만 원 돌려받아요. 그러니까 요 차이 금액 바로 요 48,037원도 먹어요. 요것도. 그러면 총 34만 8,037원. 그러면 내가 이 채권을 사지. 이거보다 더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할인 발행하고요. 이거보다 더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요 표는 뭐냐? 회사 입장에서 회계 담당자는 요 금액까지 감안해서 적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채권 한 장 100만 원짜리를 발행할 때 돈은 요것만 들어와요. 그러면 95만 1,963원만 돈이 들어와요. 그러면 나중에 줄 때는 100만 원 줘야 되는데 그러면 그 차이 금액 48,000원을 할인 발행한 금액이 되고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을 이렇게 첫 해는 아니고 3년에 걸쳐서 어떻게? 상각을 시켜서 회사의 비용으로 더합니다. 그래서 다 더한 금액 나중에 보면 그거를 장부 금액에 그것까지 해서 다 여기다가 더해요. 여기에 요걸 더하면 요 금액이 나옵니다. 요 금액을 다시 여기에 더하면 요거 나오고 이렇게 해서 100만 원에 맞춥니다. 이게 지금 100만 원이어서 그렇지 채권 발행하게 되면 몇 천억씩 발행해요. 지난번에 HMM, 현대해운이 HMM으로 산업은행이 지금 관리하고 있지만 뭐 보니까 몇 조더라고요. 조 단위. 그래서 이 금액을 맞춰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유효이자다 하는 거는 이 금액은 어떻게 계산해서 뽑은 거냐 하면 자, 사채 장부 금액, 이 금액 있죠. 95만 1,963원 곱하기 12% 0.12 하면 요 11만 4,236원이 나옵니다.
액면 이자는 10%니까 계속 해마다 10만 원씩 똑같아요. 그러면 요 10만 원과 11만 4,236원 요 차이 유효 이자 11만 4,236원 표시 이자 액면 이자 10만 원 빼면 14,236원이 이렇게 나온 겁니다. 자, 그러면 요 금액은 여기 장부 금액에 더해요. 그럼 요 금액이 되죠. 96만 6,199원. 자, 다시 다음 해에는 요거에 대해서 또 12% 곱합니다. 그럼 요 금액이 나와요. 그러면 그 차이 금액, 예, 15,944원. 요게 반복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장부에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상각을 기재를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시험 볼 때는요, 요 표를 작성하라는 시험 문제는 안 나와요. 대부분의 문제가 어떻게 나오느냐.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상각, 첫해, 둘째, 셋째, 14,236원, 15,900, 17,000 어떻게 매년 증가한다. 자, 반대로 이론상으로 뭐 많이 나오는데 세 번 시험 보면 두 번은 할인 발행으로 나오고 한 번은 할증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도 나오지만 할증 발행은 100만 원짜리를 얼마에? 105만 원에. 그래서 그거를 나중에 돌려줄 때는 다시 100만 원으로 짜맞추는 거야. 거꾸로 가는 거예요. 자, 반대로 다 계산합니다. 근데 할증 발행 차금 상각도 그것도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할인 발행을 하건 할증 발행하건 전부 다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상각은 매년 증가한다. 그것만 머리에 인식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유효이자도 할인 발행일 땐 증가. 액면이자는 변동 없음. 장부금액 요거 지금 제가 이렇게 박스를 그려놨죠. 할인 발행일 땐 얘도 매년 증가한다. 자, 셋 다 증가합니다. 할인 발행일 때. 자, 요거를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분개할 때는 여러분들 회계 담당자 입장입니다. 자, 액면상에 있는 이자 10만 원 요거죠. 거기다가 실질적으로 요것도 뭐예요? 14,236원 요것도 추가로 나가는 거예요. 나중에 돌려줄 때 100만 원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더한 11만 4,236원이 이자 비용이 장부상으로. 실제 돈 나가는 거는 액면이자 10만 원만 줘요. 그 다음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상각 요거 14,236원. 다음 해 또 이렇게 똑같은 분계가 나옵니다. 현금은 10만 원씩 계속 똑같아요.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늘어나니까 이자 비용도 해마다 늘어나죠. 이런 식으로. 자, 이제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오느냐. 여러분 교재 113페이지 다음 중 일반 기업회계기준상 사채 회계 처리된 내용으로 옳은 것. 그래서 사채는 재무상태표상 자본조정으로 구분한다? 아니죠. 비유동 부채입니다. 부채로 기재합니다. 자, 사채가 할증 발행되고 이거는 반대로 할증입니다. 이거는 할인이고 유효이자율이 적용되는 경우 사채의 장부 금액은 매기 감소한다. 자, 요 113페이지인데 요 표를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사채는 할증 발행되고 유효이자율법이 적용이 된다. 그러면 사채의 장부 금액은 아까 이건 할인 발행입니다. 100만 원짜리 95만 원을 한 거예요. 근데 할증 발행은 뭐 103만 원 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돌려줄 때는 100만 원만 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입장에서 손해보는 거죠. 금리가 낮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시장 이자율이. 자, 103만 원이 점점 줄어서 100만 원으로 맞추는 겁니다. 할인 발행하고는 반대로 가요. 요거는 반대로 갑니다. 그래서 할증 발행되고 유효이자율이 적용되는 경우 사채의 장부 금액은 매기 감소한다. 자, 요거는 맞습니다. 할인 발행되고 유효이자율법이 적용되는 경우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상각액은 자, 할인 발행될 때는 장부 금액도 오르고 그 다음에 뭐예요? 유효이자율도 오르고 사채 할인 발행 차금도 오르고 세 개가 다 오른다 그랬죠. 예, 요건 맞. 자, 매기 감소한다가 아니고 증가한다가 맞죠. 액면 이자율보다 시장 이자율이 클 경우 할증 발행한다? 아니죠. 할인 발행해야죠. 아까 우리 액면 이자율 10%, 시장 이자율이 12%. 그러면 10%로 하면 아무도 안 사니까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해서 할인 발행 싸게 발행하는 거죠. 예,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그 다음 2번 문제. 자, 요거 여러분들 머릿속에 기억이 되라고 요거 또 갖다 놨습니다. 할인 발행할 때는 3개 다 증가한다. 자, 다음 중 사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사채 발행 비용은 사채의 발행가액에서 차감한다. 자, 예를 들어서 아까 100만 원의 사채를 발행하는데 근데 발행할 때 은행을 통해서
은행에서 채권을 판매를 해요. 그럼 은행에 수수료 줘야 됩니다. 그게 발행 비용입니다. 발행 비용이 예를 들어서 뭐 10,000원이 들었다. 그러면 요 10,000원은 단기 비용으로 처리하지는 않고요. 사채 발행가액에서 차감해가지고 할인 발행 차감하는데 붙여가지고 같이 상각을 같이 합니다. 자, 발행가액에서 차감하는 거는 맞습니다. 요거 비용으로 처리하지는 않고요. 자, 그 다음 틀린 거 찾으라 그랬으니까 유효이자율법 적용 시 사채 할증 발행 차금 상각이 매년 증가한다. 할증이든 할인이든 차금 상각액은 요거는 해마다 어떻게 많아진다. 자, 요거 그러면 매년 증가한다. 요건 맞고요. 매년 감소한다. 요게 틀린 거죠. 상각 할증 또는 할인 발행 차금 상각액은 매년 증가한답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다 증가. 근데 장부 금액은 할증 발행할 때는 얘는 거꾸로 낮아진다. 그것만 조심하면 되겠습니다.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 당해 사채 액면가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기재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채 100만 원 그러면 자 할인 발행 했어요. 그러면 할인 발행한 금액 요거 있죠. 48,037원 이렇게 해서 요거를 점점 줄여서 나중에 없애버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차감하는 형태로 해서 실질적으로 장부 금액은 951,964원 이렇게 표시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그 감가상각 두 개 있죠. 그거하고 같은 방식으로 처리합니다. 자, 요거 맞는 말입니다. 자, 그 다음 충당부채에 대한 문제. 자, 과거 충당부채로 인식할 수 있는 요건이 아닌 것 115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자, 과거 사건이 결과로 현재 법적 의무 또는 의제 의무가 존재하는 충당부채 대표적인 퇴직금의 충당부채 생각하세요. 직원들 퇴직금 줘야 되는 거 회사 입장에서 직원이 근무했던 결과가 있어서 법적으로 줘야 된다. 맞는 말이죠. 아닌 거 찾으라 그랬으니까 당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 효익이 내재된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다. 회사에서 돈을 줘야죠. 퇴직금. 맞고요. 지출이 시기 및 금액을 확실히 추정할 수 있다. 언제 퇴직할지 어떻게 알아요? 야 귀찮으니까 너 나가. 그러면 알 수 있겠지만 그럴 수는 없죠. 수선 충당 부채, 하자보수 이런 것들 알 수는 없습니다. 자, 추정할 수 있다 하면 이거 틀린 게 돼요.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고요. 당해 의무 이행에 소요되는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은 할 수 있죠. 추정은 대충 직원들 요 정도쯤 나가면 얼마쯤 나가겠다 퇴직금 추정은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고요. 자, 이제 이론 시험 종합 문제입니다. 이론 시험 5문제, 실무 시험 실무 시험이 11문제인데 요거 시간이 지금 좀 경과돼서 이론 시험은 다 풀고요. 실무 시험은 한 5문제 정도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주식회사 세워는 3년 만기 사채를 할증 발행했습니다. 사채 이자는 매년 기말 시점에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유효 이자율법을 적용할 경우 이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 사채의 액면 이자율이 시장 이자율보다 크다. 자, 할인 발행은 어떻게 돼요? 액면이 10%인데 시장 이자율이 12%일 때죠. 사채의 액면 이자율이 시장 이자율보다 크다. 이건 할인 발행이고 할증 발행은 이게 8%예요. 액면 이자율이 시장 이자율보다 크죠, 이게. 할증 발행이니까 요거는 맞는 말이 되는 겁니다. 할인 발행은 반대가 되고요. 자, 그다음 2번 투자자 입장에서 인식되는 이자 수익은 매년 증가한다. 투자자 입장에서 액면 이자 받고 근데 할인 발행일 때는 두 가지를 다 챙겼죠. 자, 이자도 10%씩 받았고 그다음 사채 100만 원짜리를 100만 원 다 주고 사지 않았죠. 싸게 산 거죠. 그럼 그것까지 두 가지를 챙긴 겁니다. 그러면 할인 발행은 맞는데 할증 발행은 어떻게 돼요? 이자는 괜찮은데 돈을 더 주고 사서 나중에 뭐 103만 원 주고 사서 100만 원만 돌려받아요. 그러니까 이자 수익은 아니죠. 감소합니다. 매년 증가가 아니고 감소합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옳지 않은 것 2번이 되고 자, 할증 발행의 경우 투자 시점에 액면가액보다 높게 구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높게 구입된 금액만큼 매년 이자 수익에서 분할하여 차감해서 따라서 인식하는 이자 수익은 매년
감소하게 된다. 자,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고요. 사채 발행자의 입장에서 사채 할증 발행 차금 상각은 매년 사채 할인 발행 또는 할증 발행 차금 상각액은 할증이든 할인이든 상각액은 매년 증가한다 그랬습니다. 맞고요. 투자자에게 현금으로 지급되는 이자 비용은 매년 동일하죠. 자, 현금으로 지급되는 거, 그 실제 액면 이자 있죠, 10%씩. 그건 할증이든 할인이든 그건 동일합니다. 자, 4번도 맞는 거고요. 그래서 2번이 정답이고, 자, 그다음 2번 문제. 자, 다음은 회사채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잘못된 것. 사채 할인 발행입니다. 차금은 액면 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상각한다. 액면이 아니고 뭐예요? 유효 이자율법을 적용해야죠. 유효 이자율법. 액면 이자율이 10%고 유효 이자율이 12%일 때 할인인 경우에 그러면 12%를 적용해야지 10% 하면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상각이 안 나와 버려요. 그래서 요거 틀린 거 정답이 되고요. 액면 이자율보다 시장 이자율이 요게 클 경우에는 할인 발행한다. 자, 요게 큰 거죠. 시장 이자율이 큰 거죠. 이게 10%, 요게 12%. 이럴 때 할인 발행하죠. 자, 맞고요. 액면 이자율과 시장 이자율이 같은 경우에는 그건 액면 발행이라 그럽니다.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상각, 할증 발행 차금 상각이 없습니다. 똑같아요. 자, 요거는 맞고요. 이거를 다른 말로 평가 발행이라 그럽니다. 사채 발행비는 사채의 발행 가액에서 차감해서 할인 발행 차감 상각할 때 같이 적용을 합니다. 자,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고요. 자, 그다음 3번 문제. 자, 사채가 할인 발행되고 유효 이자율법이 적용되는 경우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상각액은 매기 감소가 아니죠. 항상 다 할인이든 할증이든 증가한다. 그러니까 답은 바로 나와 버렸습니다. 자,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상각액은 매기 증가한다. 매기간 계상되는 총 사채 이자 비용은 초기에는 적고 기간이 지날수록 금액이 커지죠. 아까 할인 발행 세 가지 다 증가한다 그랬습니다. 장부 금액도 증가, 이자 비용도 증가, 차금 상각액도 증가. 사채의 장부 가액은 초기에는 적고 기간이 지날수록 장부 금액도 점점점 많아져서 100만 원 채워버렸죠. 자, 맞고요. 사채 발행 시점에 발행한 사채 발행비는 즉시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고 사채의 만기 동안이 기간에 걸쳐 유효 이자율법을 적용하여 비용화한다. 상각,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상각에 같이 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1번이 정답이고요. 자, 그다음 4번 문제. 다음 중 사채와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잘못된 것. 사채의 발행가액은 사채의 미래 현금 흐름을 발행 당시 해당 사채의 시장 이자율, 다시 말해 유효 이자율로 할인한 가치, 현재 가치로 결정한다. 아까 그 표가 바로 이거에 대한 설명입니다. 맞고요. 사채가 할인 또는 할증 발행되어도 매년 인식하는 이자 비용은 동일하다. 자, 이자 비용 할인 또는 할증 발행되어도 이자는 어떻게 돼요? 액면 발행했을 때, 평가 발행했을 때는 동일하지만, 자, 인식되는 입니다. 현금으로 지급되는 이자 비용은 동일한 거 맞습니다. 아까 표의 제일 왼쪽에 있던 거. 그거는 맞아요. 근데 인식하는, 할인 발행일 때는 이자 비용은 어떻게? 매년 증가하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3번이 동일하지가 않다. 그래서 정답이 되고요. 자, 사채 액면 이자율이 시장 이자율보다 낮은 경우에는 사채는 할인 발행된다. 액면 이자율이 시장 이자율 요게 12%, 요게 10% 낮은 경우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할인 발행 맞죠. 반대일 때는 할증 발행이 되고 사채 발행 차금은 유효율법에 의하여 상각 또는 환입하도록 돼 있다. 자, 맞습니다. 자, 아까 2번에 대한 거 사채가 액면 발행인 경우에는 이자 비용은 동일한 거 맞다 그랬죠. 할인 발행되면 매년 인식하는 이자 비용은 증가, 장부도 증가, 사채 할인 발행 차금도 증가. 할증 발행되면 이자 비용은 그때는 반대가 되죠. 할증일 때는 적어진다. 자,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5번. 다음 중 사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사채 발행 비용은 사채 발행가 차감한다. 이거 맞죠? 그래서 매년 상각 들어가죠. 자, 유효이자율법 적용 시 사채 할증 발행 차금 상각액은 매년 증가한다. 맞죠? 할인 발행 차감도
상가격은 다 증가한다 그랬죠? 감소한다? 요거 때린 겁니다. 자, 4차 할인 발행 차감은 당연 4차 액면가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기재한다. 아까 이야기했죠? 100만 원에 빼고 나머지 정부 금액으로 한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어떤 스타일로 문제가 반복되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제가 앞에서 표에서 할인 발행일 때 요거 3개 다 증가한다. 할증일 때는 반대로 정부 금액은 감소한다. 자, 그것만 여러분들이 인식해 있으면 앞에 설명한 건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 거. 안 그러면 다 외워야 되니까. 자,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우리가 충분히 맞을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부채에 대한 실무시험 나왔던 거 5문제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1번, 결산 시 전기의 유동성 장기 부채로 대체한, 이거 무슨 말이냐면 비유동 부채, 예를 들어서 장기 차입금 같은 거. 근데 1년도 안 남았어. 그러면 장기 차입금 없어주고 유동성 장기 부채에서 유동 부채로 전환하는 거 앞에서 배웠죠. 그렇게 했는데 대한은행이 장기 차입금 3억 원 중 1억 원에 대하여는 상환 기한을 2년 연장하기로 하였다. 그러면 유동성 장기 부채 여기 와 있던 거, 여기 와 있었죠. 여긴 장기 차입금 없애고 유동성 장기 부채 했던 것 중에서 3억 원 중에 1억 원은 다시 원위치 유동성 장기 부채 1억 원. 그리고 대변에는 다시 장기 차입금이 생기는 겁니다. 차입금 1억 원. 자, 아마 자금이 부족했나 봐요. 거래처 적어야죠, 이거. 대한은행. 자, 차변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은행. 자, 분개하면 차변의 유동성 장기부채 대한은행 1억 원, 대변의 장기차입금 대한은행 1억 원. 이렇게 입력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번 문제. 자, 요거 환율 계산 잘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4월 1일에 전기의 미국 스탠다드 은행으로부터 차입한 외화 장기 차입금. 자, 50만 불과 이자 비용 15,000불을 보통 예금에서 지급하여 상환하였다. 자, 그러면 2013년 12월 31일. 자, 기준 환율은 1,100원이었습니다. 근데 상환하는 날짜 4월 1일 적용 환율은 1,050원이었어요. 환율 하락이 된 거죠. 1,100원에서 50원 환율이 떨어졌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이익일까요? 손해일까요? 갚아야 될 돈이 줄어든 거예요. 외환 차익이 나올 겁니다. 자, 외화 장기 차입금을 갚았는데, 자, 우선 요 갚은 것부터 외화 장기 차입금 대변에 있다가 갚았으니까 차변으로 오죠. 외화 장기 차입금. 요 계정 과목 있습니다. 외화자 붙은 거. 자, 근데 금액이 얼마였냐? 장부에 있던 거. 자, 갚기 전 2013년 12월 31일 요 환율이 1,100원이었어요. 장기 차입금 얼마? 50만 불이었죠. 곱하기 50만 불. 자, 이러면 5억 5천만 원인가요? 예. 5억 5천만 원 맞죠? 예. 외화 장기 차입금은 5억 5천만 원이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자 비용. 이자 비용은 지금 현재 환율로 적용해야 됩니다. 왜냐? 상환할 때까지 이자를 한꺼번에 갚은 거니까. 자, 그래서 요 1,050원 곱하기 15,000불. 그러면 요게 곱하기 하면 얼마예요? 15,000불 1,050원, 1,575만 원. 1,575만 원이 나옵니다. 자, 이자 비용 1,575만 원. 자, 그래서 요거를 보통 예금에서 지급했습니다. 대변에 보통 예금. 자, 보통 예금에서 얼마를 갚은 거냐면 5억 4,075만 원. 자, 왜 그러냐면 4월 1일 상환했기 때문에 4월 1일 요 1,050원을 기준으로 해서 총 몇만 불? 두 개 합치면 자, 51만 5천 불이죠. 요거 한번 곱해 보세요. 51만 5천 불. 그러면 계산기 한번 해볼까요? 자, 1,050원 곱하기 51만 5천 불. 그럼 5억 4,075만 원 나옵니다. 5억 4,075만 원을
요날 은행에 가서 환전 얼마? 51만 5천 불을 환전해서 송금을 시켜줘서 끝냈고요. 그리고 우리가 원래 있던 차입금은 5,500에 이자까지 현재 환율로 요거는 2개 해서 봤을 때 이게 5,500만 원 적어놓네. 5억 5천만 원인데. 예, 이거 5억 5천입니다. 5억 5천만 원. 어째 이상하더라. 자, 2개 더하면 5억 6,575만 원인데 실제 돈 나간 건 5억 4,075만 원만 나갔어요. 그러면 얼마? 2,500만 원이 앉은 자리에서 이익 떨어진 겁니다. 외환 차익. 2,500만 원. 그러니까 이걸 다시 한번 거꾸로 정리를 하면 환율이 50원 떨어졌죠. 50원 곱하기 원래 50만 불이죠. 곱하기 50만 불 요거 그러면 2,500만 원 나오죠. 예, 이렇게 계산해도 됩니다. 자, 그러면 차변 대변 금액 합계는 일치가 돼야 되니까 자, 이렇게 해서 예. 복잡한 문제는 아닌데 이 환율을 어떤 걸 적용하느냐 그에 따라서 외환 차익이 나오느냐 이런 거를 따지는 문제입니다. 그렇게 해서 입력하면 차변에 외화 장기 차입금 305번 거래처 스탠다드 은행 예, 거래처 이거 입력해야 되겠죠. 자, 5억 5천만 원, 이자 비용 1,575만 원, 대변의 보통 예금 5억 4,075만 원, 그다음 외환 차익 2,500만 원 이렇게 입력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됐고요. 자, 그다음 3번 문제. 1급보다는 뭔가가 조금 좀 비비 꼬아놨죠. 생각이 좀 들고 지문이 좀 길어요. 1급하고 다른 점이. 자, 5월 20일 생산직 사원인 홍길동이 퇴사해 퇴직금 600만 원. 자, 얼마 안 되네요. 퇴직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합계액 11만 원을 원천징수. 요거 퇴직 원천징수 해야 됩니다. 저도 학교 명예퇴직할 때 요거 다 떼고 나왔습니다. 나머지 잔액을 보통예금에서 지급하였다. 퇴직일 현재 장부상 퇴직급여 충당부채 개정잔액 400만 원이다. 자, 이 홍길동이 퇴사할 거에 맞춰서 충당해 놓은 돈이 400만 원밖에 없어요. 퇴직금은 600만 원인데 적게 해놓은 거죠. 자, 그러면 어쨌거나 퇴직급여 충당부채 대변에 있던 거 없애주고요. 퇴직급여 충당부채 400만 원. 나머지는 직접 퇴직급여를 비용으로 처리해서 줘야 됩니다. 어쨌거나 안 주면 법적으로 걸리니까. 자, 퇴직급여 자, 200만 원. 만약에 한 1,000만 원 있었다 그러면 뭐 퇴직급여 충당부채로 끝나고요. 자, 근데 다 준 게 아니고 요 11만 원은 원천 징수했습니다. 예수금 11만 원. 나머지는 보통예금에서 지급했죠. 보통예금. 자, 나머지 빼면 얼마예요? 589만 원. 네, 이렇게 해서 입력해주면 됩니다. 차변에 퇴직급여 충당부채 400, 퇴직급여 200, 대변에 예수금 11, 나머지 보통예금 589만 원. 근데 이거는 옛날 방식이에요. 지금은 다 금융기관에 다 맡겨버립니다. 다 맡기는데 아주 영세한 5인 이하 사업장일 경우에는 이런 게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요즘은 DB형, DC형 해서 다 맡겨버리죠. 자, (4번) 문제. 5월 25일 미지급 세금으로 처리되어 있던 일기 예정 신고분이 부가가치세 미납분 100만 원을 납부 불성실 가산세 9,000원과 함께 보통예금에서 이체하여 납부하였다. 자, 가산세는 판매비와 관리비 세금과 공과로 처리한다. 그럼 하나씩 해보겠습니다. 우선 요거 미납분 납부했어요. 그러면 대변에 있던 미지급 세금이 자 100만 원 일단 없어지고요. 그 다음에 가산세는 세금과 공과로 처리하라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세금과 공과 얼마? 9,000원. 자, 대변에는 보통 예금에서 지급했죠. 보통 예금 100만 9,000원. 네, 이렇게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차변에 미지급 세금 100만 원, 세금과 공과 9,000원, 대변에 보통 예금 100만 9,000원. 자, 이렇게 입력해 주면 되고요. 자, 이제 5번 문제입니다. 자, 요거 1급에서 배운 거지만 DB형, DC형 아직도 헷갈리는 분들이 약간 있어서 요거는 앞에 이론은 있습니다. 있는 그림까지 다 있고 자, 여기에서 보충 설명하겠습니다.
1월 3일 주식회사 최고생명에서 당사 가입한 퇴직연금에 대한 이자 50만 원이 퇴직연금 계좌로 입금되었다. 현재 당사는 주식회사 최고생명에 확정급여형 DB형 퇴직연금을 가입하고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럼 헷갈리는 게 DB형, DC형, 퇴직급여냐, 퇴직연금 운용자산이냐 자꾸 왔다 갔다 헷갈리죠. 자, 확정기여형 DC형은 금융기관에 아예 그냥 맡겨버리는 겁니다. 규모가 있는 노조까지 있는 회사는 노조에서 결정합니다. 우리는 DC형 할래? 아니면 DB형 할래? 그리고 금융기관 어디 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정한 금융기관에 회사는 관여 못하게 아예 다 잘라버린 겁니다. 그럼 회사는 매년 결산 시에 전 직원이 퇴직했다고 가정을 하고 전 직원에 대한 1년치 퇴직금을 계산해서 그 금융기관으로 보내버립니다. 그래서 통장에서 돈이 나가고요. 퇴직급여에서 이거 퇴직할 때 작성하는 개정 과목으로 처리가 끝납니다. 일본말로 시마이. 자, 일본말 쓰면 안 되겠지만 퇴직급여 해서 직원은 손댈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회계 담당자로 들어갔는데 이거 어느 거 쓰는지 확인해서 DC형이다 하면 화장실 가서 한 번씩 웃어도 돼요. 아주 편합니다. 근데 급여형, 급여 관리, 급여 담당자 이런 말 있죠? 회사에서 관리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 DB형을 다른 말로 암기하기 쉽게 DB진다 그랬죠. 회계 담당자가 아주 죽는다 이 말이에요. 뒤집어진다, DB진다. 왜냐? 요거 처리를 해야 돼요. 퇴직연금 불입 시 이거는 회사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계좌를 금융기관에 계좌는 만들되 회사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예금 나가면 직원 퇴직한 거 아니에요. 퇴직연금 운용자산이라는 별도의 통장으로 은행에 관리를 하는 거, 맡겨놓는 거죠. 자, 그러면 거기 이자가 붙습니다. 아까 시험 문제가 이자가 붙은 경우죠. 그러면 이자 수익 또는 퇴직연금 운용 수익, 여기서는 이자 수익으로 계정 과목 처리하면 되고요. 그러면 요 자산이 늘어난 거예요. 퇴직연금 운용자산. 그 다음에 연말 결산할 때 그때 가서 퇴직급여로 해서 퇴직한 걸로 처리는 합니다. 그리고 퇴직급여 충당 부채 요거는 회계상으로 장부상으로 퇴직한 것처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 충당 부채에 들어간 요 돈은 직원 퇴사하게 되면 요거 없애주고 퇴직연금 운용자산도 요것도 없애주고. 자, 이 보통 예금 나간 게 퇴직급여 충당 부채로 보는 거예요. 보는데 별도로 또 운용자산이라는 통장 관리를 위해서 한 단계 더 걸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뒤집어지는 거죠. 이거보다 더 복잡한 데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처리하는데 지금 어쨌거나 우리가 시험에 나오는 거는 1급에서는 DB형, DB진다, 퇴직연금 운용자산이라는 용어를 써야 되고 이자가 생긴다, 퇴직연금 운용자산에 갖다 붙이고 이자 수익은 이렇게 하고 이 문제는 아직까지 여기는 시험 문제가 안 나오고 여기까지는 나왔었습니다. 전산세무 2급도 마찬가지. 자, 그래서 다시 문제로 돌아가서 자, 당사가 가입한 퇴직연금에 대한 이자 50만 원이 퇴직계좌로 입금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당사는 급여형 DB지는 퇴직연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이자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자 수익 얼마? 50만 원. 그러면 차변에는 퇴직연금 운용자산. 연금 우리가 운용하는 자산 통장에 넣는 겁니다. 50만 원. 자, 이렇게 해서 차변에 여기 퇴직연금 운용자산 코드번호 186번입니다. 50만 원. 대변에 이자 수익 50만 원. 이렇게 분계 입력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DC형, DB형 요거 확실하게 회사가 다 관리하고 담당 직원 DB진다. 아, 급여형, 급여 담당자. 자, 그렇게 하고요. 기여형은 DC형은 퇴직급여 하면 끝이라는 거. 예, 그거만 조심하고. 자, 다음 시간에 주식회사의 자본 요거 같이 한번 공부할 거고요. 나머지 6번부터 11번은 여러분이 한번 공부해 보시다가 궁금한 거는 질문 올려주시고요. 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